그래서 바닥 대비 상승률이 2배 이상 지수가. 그리고 이격도가 현재 벌어져 있다는 점에서 꺾인다기보다는 네.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이제 1월 벌써 이제 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세무사님 뵙고 있는데 그 사이에 코스피가 4,800을 돌파했습니다. 슈퍼랠리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은 뭐고 강세장 앞으로 일단 지속되는 걸까요? 뭐 너무 큰 중요한 질문들 두세 네. 가지 섞어서 말씀하셔서 맞습니다. 저도 이제 동시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상승 랠리가 워낙 강해요. 어느 정도 강한지 수치를 보면 좀 놀라운데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작년 초 주가가 몇 포인트에 출발하셨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월봉을 한번 보시면 작년 1월 초에 출발 시점이 2,400이었습니다. 2,400. 근데 이제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금요일 마감 지수가 4,800을 돌파했죠. 뭐 이거는 뭐 암산 누구나 할 수 있는 2,400 곱하기 2는 4,800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1월 첫 거래일보다 지금 정확히 지수상으로 2배가 올랐고요. 또는 4월 9일 저점, 작년 4월 9일 저점이죠. 여긴 2280입니다. 2280 대비는 2배보다 훨씬 더 오른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 뜨거운 랠리에 대한 평가는 뜨거운 정도가 너무나 뜨겁다. 너무나 뜨겁다. 지수가 2배 이상 오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지수로만 봐도 2배 이상 올랐던 적이 저기 이제 아주 예전 우리가 사실 88 올림픽 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런 표현 쓰니까 그 이후로 지수가 2배 올랐을 땐 IMF 직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그 5년간의 랠리 때 그리고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 요 정도가 2배 올랐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저점 때부터 2배. 그래서 거의 한 10년에 한 번, 두 번 나올까 말까한 지수 2배 상승이 지금 작년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작년 연초부터도 2배고 4월 9일 저점부터는 2배 이상이고 그래서 아주 팩트상으로는 지금 엄청 뜨거운 지수가 2배 이상 오르는 장이라는 표현이 아주 너무나 맞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이 랠리에 반도체의 상승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반도체가 가장 크게 주요했다. 왜냐면은 이제 지수의 상승을 설명할 때 반도체를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거래소 지수가 75%가 올랐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거래소 지수가 14% 올랐습니다. 75%, 14%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 시기에 과연 삼성전자는 얼마나 올랐냐 봤을 때 작년 1년 동안 125%, 75%와 125%, 그리고 올해 15%와 24%. 그래서 삼성전자가 작년에도 지수보다 더 강한 그리고 올해도 지수보다 더 강한 모습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작년에 사실 삼성전자보다 훨씬 강했어요. SK하이닉스는 274%예요. 그래서 지수의 한 3배 정도가 훨씬 강했죠. 4배가 강했네요. 70 곱하기 47에 28이니까 지수보다 4배나 강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16%. 무슨 말이냐면 딱 지수 정도.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냐면 월간의 상승률로 보면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작년 상반기 때, 작년 6월 이전 상반기 때까지는 지수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수보다 강했지만 삼성전자는 사실 지수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 또는 여름까지도 지수가 이렇게 좋은데 지수가 상승하는데 SK하이닉스는 지수보다 더 잘 움직이는데 삼성전자는 끝났어? 삼성그룹 끝났어.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저도 어느 정도 동조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반기부터 요 장대 양봉이 중요한데 한 9월부터. 그래서 삼성전자가 9월, 10월, 그리고 12월, 올해 1월까지 지수보다 압도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가 엮여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기억에 요 9월부터의 상승이 아마 테슬라와의 협업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고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테슬라와의 협업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요 11월, 12월에 뭐가 나왔죠? 바로 젠슨황과 깐부치킨이 나왔었고, 이제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또 CES 한번 나왔고, 그리고 HBM 쪽도 중요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쪽도 지금 거의 슈퍼사이클이 들어왔다라는 기사들 또는 실적들 이렇게 발표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지수를 거의 이끌고 있고 SK하이닉스도 함께 작년에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네. 강했고 올해는 삼성전자가 또 좀 더 강한 그래서 지금 지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 1년에 지수가 2배씩 오르는 건 굉장히 강한 시기이고 그 이면에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앞에서 끌었고 특히 하반기 네. 특히 하반기 올해 1월까지는 압도적으로 반도체가 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 이런 현상이 계속 갈 것이냐? 이제 이거는 이제 미지 영역인 얘기죠.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지금 제가 분석해드린 2배씩 오르는 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2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보다 더 많이 올려주면서 좀 지수를 끌어올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건 지난 이야기고 사실은 좀 주식을 저만큼 하루에 뭐 몇 시간씩 분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분석하실 수가 있고 또는 분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분석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예측의 측면이고요. 그 예측의 측면은 사실 누구나 말할 수 있죠. 쉽게. 어떻게 쉽게 말하냐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2,400이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구글링을 하시든 뭐 AI 물어보시든 작년 12월 달, 1월 달에 증권사 리포트의 우리나라 거래소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코스피에 대한 지수 전망값 좀 보여줘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보통 코스피 지수를 연초 지수니까 연초가 2,400이었잖아요. 그럼 제 예상은 보세요. 10% 위로 가면은 240이니까 뭐 한 2,700? 10%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 240이면 한 2,100?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2,100에서 2,700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좀 더 광범위하게 하면 뭐 2,800부터. 2,800까지. 아마도 작년 연초에 3,000 간다라고 한 증권사는 거의 없을걸요? 왜? 2,400에서 3,000에 가려면 600에 올라야 되니까 거의 25% 정도의 상승이거든요. 또는 4,000 간다고 한 증권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걸요? 또는 모든 유튜버들 단 한 명도 없을걸요? 왜? 2,400에서 4,000 가려면 거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70% 올라야 되거든요. 한 해 동안 70%가 오르리라고 예상하는 증권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초에는 그런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올 리가 없죠. 자, 근데 반대로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자, 올해 연초가 몇이었는데 4,200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요즘 증권사의 목표 추정치를 보면 대부분 5,500, 6,000일 겁니다. 맞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이 추세가. 추세보단 일단 연초 지수가 현재 연초 지수가 4,200이잖아요. 네. 그럼 4,200에서 위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0%만 올라도 400이 올라야 돼요. 4,200에서 거의 400이 올라야 되죠. 근데 한 20% 오르면 800이 올라야 되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목표 주가는 연초 대비도 한 5,000이 나왔을 거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가도 5만 원, 6만 원일 때 20만 원 말했던 증권사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근데 지금은 15만 원 코앞에 왔어요. 14만 원, 15만 원.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죠. 왜냐하면 모든 목표 주가는 현 주가를 기준으로 말을 하는데 이미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를 15만 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 주가라는 거는 현 주가보다 얼마나 더 오르는 게 목표 주가인데 이미 삼성전자는 15만 원에 와 있어요. 삼성전자 금요일 종가가 14만 8,900원 종가가.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주가 리포트를 내면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15만 원 말이 안 되죠. 그건 팔으란 얘기죠. 그건 목표 주가가 아니고 팔으란 얘기예요. 왜? 15만 원 다 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후로 모든 증권사의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20만 원 정도가 나올 거고요. 또 4,800까지 와 있는 코스피 200 우리 거래소 지수의 목표 주가는 10%만 올라도 5,500, 20%가 오르면 6,000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증권사의 목표 주가와 코스피 200 목표 수치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들이면은 뭐 우리나라 주식 증시가 이제 6천도 가고 7천도 가고 만도 가야 되고 삼성전자가 뭐 20만 원도 가고 30만 원도 가야 되는데 그걸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증권사의 예측 리포트를 보시면서 이게 왜 올라가고 있는지 현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이고 그 현주가가 여태까지는 왜 올라갔는지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2배 오르고 삼성전자의 최초의 엔비디아 향이 불발이 계속 됐었지만 테슬라 향, 그리고 젠슨항과의 만남,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도 슈퍼사이클, 빅사이클이 들어왔다, 실적도 좋아졌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늘까지도 올랐지만 이게 그런 것들이 반영이 5만 원에서 15만 원 3배 올랐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갈지는 뭐 각자의 예측에 맡겨야 되고 저는 이런
뉘앙스는 그래도 되게 많이 올랐으니까 네. 약간은 조심을 해야지 현주가보다 계속 10% 20% 오르는 목표 주가를 우리가 막 신봉하거나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세무사님 말씀은 지금 강세장이지만 지금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라는 건가요? 강세장이 꺾인다는 건가요? 꺾인다기보다는 네.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추세 매매자기 때문에 꺾인다는 징표가 없죠. 네. 왜냐하면 방송일 기준 금요일이 최고가예요. 최고가에서 꺾인다는 건 정말 점쟁이 같은 예측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꺾인다고 말할 징후는 없어요. 다만 조심을 해야라는 징후는 뭐냐면 이걸 이격도라 그러거든요. 이격도. 벌어져 있죠. 네, 현 지수 때 5일선 20일, 60일, 120일, 200일이 이격도고요. 또는 바닥 대비 상승률. 그래서 바닥 대비 상승률이 2배 이상 지수가 그리고 이격도가 현재 벌어져 있다는 점에서 조심할 구간이라는 예측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꺾였다라는 건 사실은 고점 대비 한 5% 10% 조정을 받을 때 이게 다시 정고점을 돌파할지 꺾일지에 대한 얘기니까 오늘은 뭐 꺾였다 또는 꺾일 것 같다라는 말보단 우리가 조심을 할 구간은 분명하다. 그 근거는 이격도가 벌어져 있고 바닥 대비 꽤 높은 위치에 있다. 이 정도로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을 목표로 하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뭐 2천 얼마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이제 지금 코스피가 4,800까지 왔단 말이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말씀하신 게 그것도 목표 주가가 있으면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내면 그 근처까지 뭐 8, 90%쯤 오면 이게 좀 이제 팔아야 되는 게 지나보면 나왔을 목표가가 가기 전에 8, 90%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코스피가 5천 근처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조금 이제 익절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추세 매매의 관점에서는 원래는 추세 매매는 저런 거예요. 막 떨어질 때 바닥이 우리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사는. 그래서 우리가 주식 격언 중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란 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무릎이 발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무릎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이 되겠죠. 또는 어깨에 팔으라고 말했을 때 머리를 찍고 내려가는 어깨거든요. 역시 오른쪽 어깨죠. 그러면 이제 추세 매매적 관점, 떨어지는 오른쪽 어깨에서 팔으라는 관점에서는 아직 떨어지는 신호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더 버티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위기 의식만 갖고 있고. 근데 이제 꼭 추세 매매가 아니고 예측 매매를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말씀하신 게 정확하죠. 왜냐면은 어쨌든 내가 그동안 정말 매매나 투자를 잘해서 100이 다 들어가 있어 지금. 근데 100이 들어가 있는데 지수도 2배가 올랐고 내가 뭐 갖고 있는 게 포트폴리오가 정말 다행스럽게 잘 돼 있으면 바닥 대비 거의 2배 내지 3배까지도 수익 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100을 다 갖고 있다면 나 한 20, 30 정도 팔고 꼭지를 전망하고 대천정을 전망하고 좀 더 팔아야겠다라는 의견도 저는 예측 매매로서 맞다고 봐요. 그래서 추세 매매, 확인 매매로는 떨어지는 오른쪽 어깨에 파는 거고 또는 이제 예측 매매로서는 바닥 대비 너무 올랐으니까 좀 덜어놓으면 마음이 편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제 좀 부담스러운 의견들은 뭐냐면 이거 지금 진짜 큰 장 열렸고 우리나라 장이 되게 여태까지 가소평가 받았었고 우리 훨씬 더 많이 가야 되고 그래서 뭐 5,500, 6,000까지는 마냥 고다라고 하는 의견이 저는 좀 더 부담스럽고 오히려 지금 조금 팔아놓을까 또는 아직 팔지 않더라도 계속 긴장감을 갖고 지수를 지켜봐야 되는데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의 뭔가 강기라든가 뭐 열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코스피가 코로나 때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이때 어쨌든 뭔가 뭐 동학개미라든가 강기 같은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또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그때만큼의 열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만큼의 뭔가 열기라든가 막 그 강기 같은 게 막 개인분들이 그게 막 느껴지는 것 같진 않은데 아무래도 세무사님은 이제 투자하시면서 개인분들도 워낙 많이 만나 뵙고 이제 밸런스 카페라는 요즘에는 그 바리스타를 추구하시면서 카페도 오픈하시면서 거의 주식 상담도 하시고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만나시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의 강기가 비슷하게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증시는 그만큼 올랐지만 아직 그 정도의 강기까지는 아닌 것 같으신지. 제가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강기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느낌일 뿐이죠. 또는 각자의 주변 환경들.
그렇죠. 그 당시에 광기를 좀 느낄 만한 주변 환경들, 뭐 친구 중에 주식 안 하던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그때 뭐 카페 가면 다 네, 주식 다 주식 얘기만 얘기하고 한다거나 있어요.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때와 비슷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은 뭐 집단들을 만나고 뭐 네. 상담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느끼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우리가 광기를 갖게 되는 이유는 주가 지수가 진짜 많이 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돈을 쉽게 벌어? 돈 안 하는 사람은 내 옆 사람이 이렇게 쉽게 버는데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 정도의 상승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비슷한데 보세요. 이 코로나 저점이 1430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쭉쭉쭉 올라가요. 2800까지 이렇게 옵니다. 2800에서도 더 가서 3300까지. 근데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게 저점에서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조정을 한번 봤죠. 또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조정, 여기가 좀 이제 큰 조정이 한번 들어왔어요. 근데 이 조정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한 두세 달 정도의 조정이거든요. 한 8월, 9월쯤. 근데 요게 이제 직전 고점, 우리나라 역사적 신고가 코앞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차트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가 우리 코로나 직전 고점이 2600 정도였어요. 네. 2500, 600. 근데 이제 요 2500, 600 앞에서 주춤하는 거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 설마 저기 가겠어.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그때 2명 이상 밥도 못 먹고 10시 지나면 식당하고 술집 다 문 닫아서 집에 가야 되고 뭐 어디 현대차를 비롯한 전국의 자동차 공장들 다 폐업하고 그러면은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가겠어? 이때였거든요. 근데 요 2600을 돌파하니까 미친 듯이 가는 거죠. 미쳤습니다. 그래서 3000까지 가요, 3000. 그래서 요때 3000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이제 꼬꾸라져요. 그러다가 최고점 3,300을 찍고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 이 차트하고 비교해 보세요. 요 4월 9일 때 움직입니다. 아까 제가 2,600 역사적 신고점 앞에서 2달 쉬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3,300 앞에서 여기서 쉬어요. 그때 생각나시나요? 7, 8월 때? 요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3,300 돌파하겠어? 다시 3,000 깨고 내려갈 수도 있지?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나왔었고요. 근데 신고가를 딱 돌파를, 그러니까 신고가의 무서움을 아는 저 같은 사람들은 돌파 확률이 높고 돌파하면 뭐 마냥 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3,300을 돌파를 했고, 4,000까지 스트레이트로 온 거예요. 4,000에 스트레이트로 왔고요. 거기에서 또 2달을 쉬었죠. 2달을 또 쉬고 또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또 돌파하니까 또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몇 단 상승이냐면 코로나 때도 거의 1단, 2단, 3단 상승 정도까지 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요번에 1단하고 쉬고 2단하고 이제 요번에 3단 상승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 왔으면 이 정도 왔으면 진짜 지수대로도 2배가 이상 왔고 네. 많이 왔고 광기라고 할 만합니다. 광기가 붙을만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광기라고 못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당시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약간 바뀐 것들이 꽤 있는데요. 네. 그때보다 미국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늘어났죠.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광기가 약할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작년 상승률이 미국 투자 상승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거래소 투자 비중, 한국 투자 비중이 많이 약해졌어요, 지금. 네. 글로벌 증시를 보시면, 우리가 뭐 나스닥 지수를 벤치마킹 한다고 쳤을 때, 나스닥 작년에 20% 올랐어요, 20%.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 대비해서는 적게 올랐죠. 코스피 지수는 아까 보셨지만 75% 올랐잖아요. 근데 나스닥 투자하신 분들은 20% 수익이 났을 겁니다. 다우 투자하신 분들은 다우는 12%가 올랐어요. 12%와 75%, 20%와 75% 또는 일본 니케이 뭐 이제 일본의 시대야 뭐 이런 분들도 꽤 있었는데 작년에 뭐 일본 투자는 어때요? 이런 질문 꽤 받았거든요. 일본 투자가 작년에 26%, TSMC의 대만은 작년에 25%, 홍콩 작년에 27%. 지금 무슨 뜻이냐면 글로벌 지수가 아주 비슷하게 25%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거래소 지수는 75%의 상승이 나왔고요. 코스닥 증시는 36%의 상승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코스닥 투자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코스닥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작년 1년 동안의 상승률을 봤지만 코스닥이 세계에서 평균값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주요 지수들, 미국, 일본, 대만, 홍콩,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지수들이 네. 평균 25%의 상승이 나왔을 때 네. 코스닥의 35%, 거래소가 75% 상승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보다
막 열광의 도가니 또는 이렇게 광란의 모습이 안 나오냐?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미국 투자 비중 또는 일본, 홍콩 투자 비중이 많이 늘어나면서 한국 투자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나는 20%밖에 못 보는데 뭐 얼마나 광란이 나겠어요. 뭐 거래소 지수처럼 2배씩 올랐어야지. 거기다가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거래소만큼 코스닥이 안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빈곤감을 느끼고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수 상승만큼은 네. 코로나 때와 비슷하지만 외국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또는 코스닥 비중이 높은 개인 투자자들이 코로나 때만큼은 이 상승의 열기를 못 느끼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의도 하고 뭐 주식 책도 쓰고 또는 어떤 집단들 무슨 뭐 세무사회, 뭐 의사회 이런 강연회를 가끔 가는데요. 확실히 지수가 올라갔던 작년에 주식 투자를 별로 안 할 만한 분들이 꽤 많이 들어오는 걸 보고서 작년에 신규 진입한 분들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에서 고버스에 투자했다가 사상 최저가 수준에서 고통받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이런 인버스나 고버스 투자하는 게 또고 리스크 캐치 차원에서 괜찮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전엔 아니었어도. 자, 이제 고버스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고버스 차트를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고버스 우리가 투자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고버스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저는 주식의 영역이 단기 매매의 영역이 있고 중장기 투자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중장기 투자는 뭐냐면 중장기 가치 투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가치가 늘어나면서 주가도 가치와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주식 투자의 가치는 상승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가치는 상승하니까 주가도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나는 장기 투자를 할 거야. 이게 장기 투자 가치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분을 내가 취하겠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단기 매매는 뭐냐면 짧게 가격의 변동을 보고 나는 이게 가치는 상관없지만 가격이 오를 때 내가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고버스가 투자일까요? 아니죠. 왜? 고버스는 하락을 예상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치가 하락하거나 뭐 그런 거를 어떻게 예상하죠, 여러분들이?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는 시세의 변동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의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뭘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결국은 여기 지금 이 상품명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코덱스는 그냥 타이거, 코덱스 이런 회사의 명칭이에요. 그럼 그 다음 이름이 중요한데요.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 이런 내용인데요. 200 선물이 뭐냐면 우리가 코스피 200 선물이라는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그걸 거래할 수가 있죠. 코스피 200 선물 또는 옵션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 주가의 변동을 단기적으로, 거래소 지수가 단기적으로 오를 거야, 단기적으로 떨어질 거야 하고 단기적인 매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TF는 파생 상품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또는 단기 매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걸 진행하냐면 마치 주식 투자라듯이. 그럼 여기서 어떤 맹점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공통점이 뭐냐면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근데 10분 중에 8분 잘 못하시니까.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손절매를 못 하시고요. 두 번째, 물타기를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지는 게 이제 10분 중에 한 5분. 그리고 손절매를 못하는 게 10분 중에 한 4분. 그리고 10분 중에 한 분이 손절매를 잘하고 물타기를 안 해서 좀 주식 투자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시는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통 이분들이 파생 상품도 안 해봤고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고버스를 탔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보세요. 이게 지금 작년 4월 9일이 고버스 상으로 우리 거래소 지수가 2200부터 움직였으니까 고버스 상으로 여기가 제일 고점이죠. 이 금액이 얼마나? 2700원이에요. 자, 2700원에서 지수가 계속 올랐잖아요. 그럼 얘는 계속 떨어졌겠죠, 당연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400원까지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이때 일시적으로 사신 분들은 5분의 1 토막, 또는 1000원에 사신 분들은 2분의 1 토막 났죠.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타기를 계속 하셨을 거라고. 내가 어떤 주식에 들어가서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니면 뭐 요즘 잘 나갔던 부산 에너빌리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습니다. 뭐든지. 어떤 걸 샀을 때 물타기를 하거나 손절매를 안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반의 반토막이 이렇게 나는 경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삼성전자가 반토막까지는 나봤지만 반의 반토막 나는 걸 경험한 적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량한 대형주에 손절매를 못하고 물타기를 하는 건 그나마 뭐 망하는 길로 가지 않을 확률은 높아요. 그런데 추세를 중요하게 하는, 생각하는 이런 파생상품이 기초자산인 고버스의 파생상품을 해본 적도 없고 추세 매매에 대한 이해도 없고 손절매도 못하고 물타기만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셨다? 그러면 이거는 아예 들어가면 안 되는 상품에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물에 대한 이해는 추세 매매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추세 매매에서 가장 나쁜 거는 역추세에 걸렸을 때 손절매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개념 없이 주식 투자적 마인드로 아예 이건 가치는 올라가니까 그냥 사놓으면 괜찮아. 사놓고 물타기 해놓으면 평균 단가 낮아지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예 뭐 버틸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이미 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종목만 하시고요. 나는 떨어지는 쪽에도 걸고 싶어? 그럼 공부 제대로 하셔갖고 선물 공부도 하시고 옵션 공부도 하시고 파생상품 공부도 하셔야지 난 그런 거 없이 그냥 떨어지는데 돈 걸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고퍼스에 투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한 그 기본 마인드가 뭐냐면 떨어지면 손절매 못해, 떨어지면 물타기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서 고퍼스를 하신다면 100이면 100 손실이 나락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자, 이정윤 세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실전투자 마스터클래스 멤버십이 오픈한 지도 벌써 거의 한 6개월 정도 지났더라고요. 네. 제가 이 과정을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김작가TV에서 그동안 멤버십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정윤 세무사님께서 저한테 올해 장이 심상치 않다. 지금 장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증시에서 뭔가 섹터라든가 종목도 중요하고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이 강세장의 파도를 타는 건 너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강세장의 파도를 타고 배를 운전해 주신 선장님을 잘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정윤 세무사님과 함께하면 뭔가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7월에 제가 살펴보니까 코스피가 3,000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4,800. 누구나 주식 투자했다면 돈을 벌었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또 멤버십을 오픈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주식 투자 비중이 좀 더 늘어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수익을 거두셨을 것 같아서 저희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 지금도 계속 절찬리에 진행 중인데 어떤 교육 과정들이 있나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려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체크해야 될 것들, 점심에 체크해야 될 것들, 저녁에 체크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정보들에는 오늘 또는 요즘에 어떤 업종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주도주, 대장주 라인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사는지는 안 말해주냐.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달에는 이 16종목을 한번 보세요 하고 그렇죠. 16종목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 12월에 오픈된 현대 오토에버라든가 하이브 같은 종목들이 지금 12월에 오픈되고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는데 60% 이상씩 굉장히 크게 상승했죠. 이 과정에서 조금 더 프리미엄 과정으로 오픈된 게 바로 포트폴리오 밀착 관리 클래스인데요. 이 과정은 기본 과정보다 당연히 심화된 과정이고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될 텐데 어떤 것들이 좀 더 추가된 걸까요? 7월 초부터 이제 한 달에 16종목씩 네. 제시하는 과정이 생겼는데 한 3달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좀 보통 평균값보다 잘 맞추니까 그걸 이제 검증하신 회원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16종목 하는 거 좀 부족하다. 뭐 매일 하는 건 없냐. 근데 저는 뭐 주식을 한 30년을 했기 때문에 뭐 매일 종목 선정을 네. 하는 연습을 늘 해왔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선정하는 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네. 포트폴리오 밀착 관리 클래스의 핵심은 그날에 맞는 주도 업종을 찾고 그 주도 업종의 핵심 종목 한 종목을 선정하는 훈련들 그리고 무작정 매일 종목만 선정하면 그거 뭐 또 언제 포트폴리오 그렇죠. 빼란 얘기야.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딱 8개로 결정을 해서 한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떤 종목을 빼는 게 가장 포트폴리오 관리상 유리한지.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하루에 한 종목 선정, 8개의 포트폴리오 관리, 요것들을 밀착 관리해드린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2,000 몇백 개의 종목이 있는데 세무사님과 매일 한 개의 종목을 사고 파는
주식시장 그 개장부터 이제 마감까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실질금 성과는 어땠을까? 제가 한번 직접 찾아봤습니다. 세무사님과 친하다고 해서 이런 건 그냥 믿을 수 없지요. 당연히 코스피 벤치마크 지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지난 한 4, 50일 동안에는 종목이 오픈된 거는 30개 정도였더라고요.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많이 잃었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20% 정도 지점을 한다면 마이너스 20% 미만으로 떨어진 종목 딱 한 개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벤치마크 지수보다도 좀 더 많이 크게 오른 종목들이 한 5개 정도 있었습니다. 링크솔루션 70%, 현대오토웨버 114%, SB비테크 뭐 32%, HVM 120%, 현대글로비스 43%. 이게 뭐 지난 1년 동안의 수익이 아니라 종목이 오픈된 건 12월부터 뭐 1월까지 이제 고작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100%까지 난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본 과정에서 한 달에 16개의 종목을 함께 공부할 수도 있지만 프리미엄 과정에서 매일 한 개의 종목을 공부한다면 그 과정의 값이 당연히 기본 과정보다는 좀 비싸겠지만 그 값이 결코 수익률을 나중에 봤을 때는 비싸지 않은 수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에서의 성공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언제 사고 언제 팔고 포트폴리오에 언제 넣고 언제 빼고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 두 가지 공부를 함께 하실 만한 믿을 만한 분이 별로 없으시다면 저와 함께 공부도 하고 또 수익도 나고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특히 2026년 말에 세무사님과 함께 이 과정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 7월에는 이제 강세장에 뭔가 세무사님과 함께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올해는 세무사님이 이제 특히 성장주 투자를 강조하시는 분이고 그 중에서도 작년부터 로봇과 우주를 강조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작년과 올해 이제 큰 사건이 있었던 게 작년에는 젠슨항이 우리나라에 와서 삼성과 현대차를 만나고 갔죠. 그리고 올해는 CS에서 현대차의 아틀라스업에 굉장히 빅히트를 끌었고 올해 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뜻은 올해 로봇과 우주 섹터가 정말 텐베거가 나올 수도 있는 이미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큰 상승장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상승장과 그 섹터의 세무사님이 이전부터 굉장히 크게 강조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오래 하면서 좀 급등주 또는 뭐 텐베거 이런 종목들을 많이 잡는 훈련을 했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기술력이 바탕이 되고 그 기술력이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그 산업이 성장 산업으로 부각이 되는 그런 해에 이제 많이 오르는데 그게 바로 작년에 로봇이었고 올해 로봇, 자율주행, 스페이스X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과정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 분들이랑 기본 과정과 프리미엄 클래스 저희가 다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그 수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올해 2026년 여러분의 계좌를 훨씬 더 빨갛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